2분기 실적 조정치에 대한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실적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 본격적인 긴축 모드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와 관련된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유동성 장세와는 다른 실적 장세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지금 이 시점 2분기 실적이 완료되는 6월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과연 2분기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다소 아쉽게도 현재 5월달까지만 해도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6월달 들어서는 그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좀 중단되는, 오히려 약간 부분적으로는 하향 조정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시각을 좀 정립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 전에 긴축이 우리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별로 잠깐 언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7월달 당시 FOMC 성명서를 통해서 첫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됐고요. 또 그해 작년 재작년이죠. 12월달에 결국 첫 번째로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쳤죠. 그 당시 우리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첫 번째 예고됐던 2015년도 7월달, 정확히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당시에 미국 증시 내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바이오 지수였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그들 각 섹터 바이오 지수의 일봉 차트, 또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죠.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바이오 생명공학 지수 차트입니다. 아래는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 날짜가 거의 일치가 되죠. 어찌 보면 차트의 모습도 약간 비슷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이다 하는 관점, 즉 그것이 고밸류 종목들, 성장주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됐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로 판단이 되고요. 2016년도 12월달, 작년 12월달이죠.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추가적으로 더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글로벌 증시는 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죠. 상당히 강한 랠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금년 3월달부터는 현재 실적 장세, 종목 차별화 장세가 아닌 무차별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 상장주 외 내수 고가주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약간 이제 지나갔습니다. 2017년도 6월달, 바로 이제 어제 그제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자산 축소라고 하는 개념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긴축 모드로 접어들었다 하는 건데요. 최근에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내 수급 변화도 좀 있는 상태죠. 따라서 그와 관련된 국내 현재 판도상, 지수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도상에 큰 변화, 즉 현재 PER이 높은 고밸류들한테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 또 실적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에 초점 맞춰서 그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그에 따라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금년 2분기 업종별로 실적 전망을 좀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은 뭐 크게 최근도 약간 주춤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상장세 영업이익은 약 44조 4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작년 동기 대비, 작년 2분기입니다. 작년 2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20% 정도 현재 호전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이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토탈도 그렇고요. 업종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역시 IT가 군계 일학입니다. 압도적이다는 것이죠. 작년 동기 대비 IT 분야, 전기 전자 분야만 따로 띄어서 본다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93.2% 급등을 한다 하는 것. 해서 현재 17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주요 종목별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대단합니다. 13조 원 정도, 지난 1분기가 9조 9천억 원 정도였었죠. 그리고 현재 작년 2분기 때가 8조 원대였습니다. 8조 원대보다 60%가 더 올라간 1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거고요. 자, 하이닉스가 대단합니다. 물론 작년 2분기가 눌림목, 즉 실적의 눌림목 상태, 5천억대 안 나왔던 상태였었죠. 그때 대비 현재 무려 거의 6배 정도 수준인 2조 8,6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계속 탄탄하게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고 있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대단합니다. 9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무려 작년 동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거의 20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폭발력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LG전자도 7,800억 원, 작년 동기 대비 한 33%. 삼성전기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물론 작년까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역시 그 배수가 높게 나오는데요. 71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70% 정도 개선된. 이런 흐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들 종목을 2분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연결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업종은 현재 원래는 현재 화학주들을 기대했던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주들은 현재 오히려 약간 감해지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현재 가장 기대되는 다크호스는 바로 증권업종입니다. 한 증권업 전체 토탈 3,600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는 건데요. 작년 동기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도 무려 40%나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에셋대우가 1,229억 원, 무려 129%나,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약 29% 현재 개선된 영업이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에 다시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면 최근까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증권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제약주입니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동안 현재 특히 3월 달부터 최근 5월 달 거치 6월 중반까지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약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약한데요. 시장 판도와 관련돼서 볼 필요가 있는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적 흐름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전체 791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작년 동기 대비 27.6%, 의료정밀 쪽이 27.7%, 그중 한미 약품이 158억,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48%나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 유한양액이 24% 그런 정도 현재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9,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전망과 함께 작년 동기 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25%, 이 정도도 상당히 좋은 것이. 다만 건설과 관련, 특히 부동산, 아파트와 관련된 주제 모두에 접어든 상태에 이어서 그와 관련된 투자 심리는 좀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요. 철강 분야입니다. 지난 1분기 때가 약간 저조했죠. 하지만 2분기 때부터는 현재 철강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원료가가 내려가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것이죠. 1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작년 동기 대비 25% 정도. 시장에 좋으면 철강주들도 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25% 증가되고 유통도 나쁘지 않습니다. 약 20% 정도. 자, 기계 쪽이 17.5%, 섬유 의복 쪽이 14.6%, 또 음식료 쪽이 4.8%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데요. 다른 분야, 여타 분야가 조금 약합니다. 현재 화학 분야, 석유 화학 분야가
마이너스 11%. 작년 동기 이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역기조 현상 때문에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1%대고요. 운수장비, 자동차 쪽입니다. 작년에도 썩 좋았던 것은 아닌데요. 금년 1분기 거쳐 2분기 때에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전히 경쟁에서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15% 정도고요. 전기가스 쪽입니다. 아무래도 한전을 일컫는 것이죠. 한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전기료가 묶여지는 바람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46%나 영업이익이 감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최근 주가가 저조한 것도 그와 같은 현재 실적이 약간 처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그리고 실적과 관련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살펴봤었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물론 그들 종목이 대형주이라서 테마 장세, 테마 시세에 약간 둔감한 그런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완제품의 현재 실적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속 적자를 봐왔다는 것이 물론 약간 최근 들어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BE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아주 충분히 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용 2차 전지 완제품 시장은 좀 어려운 상태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현재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물론 테슬라 효과도 좀 있고요. 또 중국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죠. 내년부터입니다. 그런 모멘텀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종목도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스, 코스모 신소재, 후송, LNF 및 현재 전기차 부품 주인 현재 한원시스템, 우리처럼 S&T 모티브 같은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약간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들 종목이 당연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약간 부담이 되는 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버블론의 대명사입니다. 약간 그 점과 관련돼 신경 써야 되고요. 또 현재 중국 전기차와 관련돼서 내년부터이거든요. 해서 그들 종목들이 현재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그 자체.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